뉴욕주가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미크론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백신 부스터샷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12월 9일 실시되는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일선 후보가 살맛 나는 뉴저지를 만들겠다며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순회 접수가 이번 달에 이어 12월 달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올겨울 감염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울리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 뉴욕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컬 주지사는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3일부터 성형수술 등 비필수 수술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에릭 아담스 차기 뉴욕시장은 29일 오전 기준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시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접종만이 뉴요커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접종을 촉구하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확진율은 26일 4.7%에서 27일 기준 4.2%로 하락했고 뉴욕시는 26일과 27일 2.2%로 동일한 반면 롱아일랜드는 같은 기간 4.6%에서 5.5%로 급상승했습니다. 또 뉴욕시 보로별로는 스태튼 아일랜드가 3.4%, 퀸즈가 3%로 두 개 보로가 3%를 넘었고 브롱스가 2.3%, 브루클린이 1.8%, 맨해튼이 1.7%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의 서포 카운티는 6.2%로 치솟았고 나소 카운티도 4.7%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미크론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백신 부스터샷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연설에서 신종 오미크론 변이를 거론하며 이 변이는 우려의 원인이지 패닉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백신과 최고의 약, 최고의 과학자를 보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변이 또는 다른 변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을 완전 접종하고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18세 이상이고 6월 1일 이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은 즉각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공공장소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면서 마스크가 당신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의 진원지로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을 신속하게 알렸다며 이러한 종류의 투명성은 새로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권장되고 박수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을 거론하면서 여행 제한이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12월 9일 실시되는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일선 후보가 살맛나는 뉴저지를 만들겠다며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일선 후보는 29일 본방송을 방문하고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동기와 한인회를 위한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일 잘하는 김일선, 살맛나는 뉴저지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 출마한 김 후보는 뉴저지가 고향인 자신에게 받은 것을 한인 사회에 돌려주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대학, 사회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이 기여하는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삶의 터전인 뉴저지에서 더욱더 발전된 뉴저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어떤 그 경험치 그런 걸 잘 모아가지고 때가 된 듯해서 뭔가 기여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1.5세로 김 후보는 한미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차세대와 기성세대로 살아온 경험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세들의 고충과 동시에 2세들의 어려움도 제가 양쪽을 다 겪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뛸 수 있는 개인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차세대와 기성세대를 다 겪고 난 그 직후입니다. 그래서 현안이 무엇인지 세대별로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회장 임기 내 약 300만 달러를 투입해 한인회관 건립, 뉴저지 한인대상 창업지원센터 건립, 뉴저지 한인회 서울 사무소를 설립해 양국교류 활성화 및 차세대 모국 방문 지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한 300만 불 정도 규모의 그 건물을 확보해서 체육관, 강당 그리고 각 한인회가 모두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팔도 특산품 전시장까지 다 유치를 해서 그곳에서 한국 가면 왜 그 신세계 백화점 같은 거는 백화점 가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먹고 뭔가 사고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뉴저지에다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 건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좀 많이 된 상태고 한인회는 그 건물과 어떤 장기 리스 계약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사용의 어떤 그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고자 합니다. 김일선 후보는 한인회장 선거에 낙선하면 1만 불의 공탁금을 돌려받게 돼 있는데 이를 한인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것을 약속하고 경쟁 후보에 제안했습니다. 또 공동 캠페인을 통해 한인들에게 함께 인사하며 훈훈한 선거 열기를 만들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누가 또 낙선되면은 낙선된 측은 한인회 부회장으로 섬기자 또 제안을 했고요. 어차피 우리가 나서서 봉사하기로 나선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공동 캠페인을 하자. 공동 선거운동을 하자. 지금 열기가 뜨거운데 자칫 과열될 수도 있고 그럴 때 한인들이 정확하게 두 후보에 대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와 또 2번 후보 그분이 같이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뭐 마트가 되었던 식당이 되었던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분들께 인사드리고 정보를 교류한다면 아마 우리 한인들의 관심도가 더 고조되면서 이게 화기애애한 훈훈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뉴저지 거주 한인들은 한인회 사무실, 포트리, 이지필드, 에디슨, 리틀페리 H마트 등 4개 지점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순회 접수가 이번 달에 이어 12월 달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12월에도 편의를 위해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순회 접수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신청은 2022년 1월 8일까지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뉴욕,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시민단체와 교회 등 종교시설, 마트 등 산업시설에서 시행됩니다. 순회 접수는 12월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양마트 플러싱점, 1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뉴저지 포트리 한남체인,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H마트 플러싱 유니온점 등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고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한글 및 영문 이름과 함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미국 내 주소,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주소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최종 주소지를,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생년월일, 부 또는 모의 성명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회 접수 일정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8일 머리에 돌을 맞아 혼수 상태에 빠진 아시아 여성에 대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퀸즈 엘름허스트 병원 앞에서 머리를 돌로 가격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아시아인에 대한 연대의 시위가 28일 열렸습니다. 한 61세 여성이 지난 26일 금요일 오전 잭슨하이츠에 있는 자택 밖 인도를 청소하던 중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련의 침묵 시위대가 피해자인 귀잉마 가족에 대한 지지와 함께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는 표지판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수사관은 33세의 엘리사올 페레즈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경찰은 아직 정확한 공격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피해자가 병원에서 회복되기 전 페레즈가 석방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집주인은 이 부부가 모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녀를 내 가족처럼 생각한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으며 그녀가 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대선 주자로 선두권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13%,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10%로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바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앤드류 양,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은 모두 지지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6%는 누구를 지지할지 확신이 없다고 답했고 13%는 이들 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측이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을 우려해 중요 사안의 결정 등에 있어 해리스 부통령을 배제한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백악관과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톰 수오지 연방 하원 의원이 뉴욕 주지사직 출마를 저울질하며 뉴욕 부시장직 제의를 고사함에 따라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유력한 부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오지 의원은 지난 27일 트윗을 통해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선출직을 갖는 것이며 앞으로 수일 내에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오지 의원이 말한 선출직은 뉴욕 주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며칠 내에 내년 주지사 선거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수오지 의원이 뉴욕시 부시장직을 고사함에 따라 올해 말로 12년 3선 임기가 끝나는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부시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터 구 의원은 올해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 당시 아시안계 정치인들이 앤드류 양 후보를 지지한 것과는 달리 아담스 후보를 지원한 점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터 구 의원이 뉴욕시 부시장으로 박탈될 경우 현재 공동정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 최 전 뉴욕 이민장 연맹 사무총장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뉴욕주 직장인들의 퇴사율이 61%나 큰 폭으로 증가해 미 50개 주 중 퇴사율 증가폭 5위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9월 기준 뉴욕주 퇴사율이 2%로
올해 1월보다 61%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퇴사율 증가폭은 하와이 242%, 뉴햄프셔 108%, 콜로라도 72%, 로드아일랜드 67%에 이어 전국 50개 중 5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뉴욕주 퇴사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뉴욕 등 북동부 지역의 일자리 증가 비율이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등 비교적 고용시장이 활성화돼 퇴사와 재취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퇴사율이 가장 높은 직종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이며 뉴욕주 등의 이 분야 종사자가 많은 것도 퇴사율 증가폭이 급증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편 미 전역의 8월 퇴사자는 427만 명으로 퇴사율 2.9%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9월 퇴직자는 440만 명으로 퇴사율 3%로 조사돼 2000년 12월 통계 집계 이후 퇴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유통 분석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지난 26일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89억 달러로 지난해 90억 달러보다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예년보다 일찍 할인이 시작돼 쇼핑 시기가 분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추수감사절 당일인 25일 온라인 쇼핑은 51억 달러로 지난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급감했던 블랙 프라이데이 오프라인 쇼핑도 올해는 소폭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크게 줄어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도 온라인 쇼핑이 더 많은 사이버 먼데이인 오늘 매출은 102억 달러에서 113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미 유력 언론이 최근 한국인들이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 때리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일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 길고 고된 업무 시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 속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며 한국인들이 심한 압박감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피난처를 찾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상에서 일종의 도피하는 행동인 멍 때리기는 나무와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숨멍, 모닥불을 멍하니 쳐다보는 불멍, 물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들여다보는 물멍 등이 있다며 멍 때리기의 명당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가만히 시간을 보내고 나면 힐링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산다. 그저 목적 없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 1일 뉴욕시장에 취임하는 에릭 아담스 당선자가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유럽 각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영국, 독일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메리엄 웨스터가 올해의 단어로 백신을 선정했으며 옥스포드 영어사전 역시 백신을 의미하는 백스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과테말라 26세 남성이 과테말라 시티를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의 랜딩 기어에 숨어 마이애미에 착륙한 직후 사법당국에 검거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인 지난 25일 새벽 2시 반쯤 시애틀 인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67세 한인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퀸즈와 맨해튼을 잇는 로버트 케네디 브리지에서 뉴욕주 경찰 순찰차가 도난 차량에 받쳐 경찰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3시 반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엑시 23 호레스 하딩 익스프레스웨이 출구에서 남성 사망자의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퀸즈의 한 가정집에서 29세 뉴욕시 경찰이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전 세계 관광객이 2019년 15억 명보다 75% 정도 감소해 관광업계 손실이 무려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추산했습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1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9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8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